용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과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과 입법부인데요. 먼저 권력 분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분립은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나눕니까? 권력을 나눕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데요. 그 권력을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분립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은요, 집중입니다. 권력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것,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권력이 이렇게 집중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자, 먼저요, 장점은요,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죠. 단점은요, 독재를 하게 됩니다. 독재를 하게 된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없어질 수 있겠죠. 방해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독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면 이렇게 단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 민주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을 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립하는데 어떻게 나누냐면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해서 삼권 분립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세 가지 권력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있는데요. 입법부는 국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는요,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법부는 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일은요, 법을 만들다, 법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요. 정부는 대통령이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법원은요, 보통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권 분립, 권력 분립을 하면 뭐가 좋아요? 방금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습니다. 자, 이것을 좀 다른 말로요, 방지하다, 막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반대로 말하면 지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독립되어 있습니다. 입법부는 입법부의 일을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일, 사법부는 사법부의 일을 독립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특징,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입법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3권 중에 하나인 입법부는요, 국회라고도 얘기합니다.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있겠죠.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자, 여기 이름에 나와 있는데요. 입법이라는 말은 법을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요, 회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것을 입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입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계부, 회사장부, 국가예산서. 자, 이건 다 돈에 관련된 일이죠. 돈에 관련된 일을요, 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가재정은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돈을 어디에다 쓸지 계획하고 실제로 쓰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주로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요, 이 국가재정을 계획하는 것을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제출하면 입법부에서 검사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괜찮네요. 이렇게 국가재정의 예산을 관리하는 일을 입법부에서 하게 됩니다.
행정부에서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쓰겠습니다. 라고 예산서를 제출을 하면요. 그것을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두 번째 일은 국가 예산 검사, 검토하고요. 확인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관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돈에 관련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 이렇게 3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행정부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잘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요? 사법부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잘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시합니다. 감독합니다. 통제합니다. 자, 그래서 입법부에서는요.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을 감시, 감독, 통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는 일은요. 감시한다, 통제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누구를 감시, 통제합니까?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입법부는 법을 만들다, 즉 입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 예산을 검토 확인한다, 재정을 관리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시 통제합니다. 뭐를요? 행정부와 사법부가 하는 일을 통제합니다. 정부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에서 OK라는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지 그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요.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3권 분립이라고 했는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중에서 입법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책을 읽고 같이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과 입법부 1. 권력 분립은 왜 필요할까? 모든 국가 권력이 한 명의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감시를 받지 않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지도자가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경우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인류는 오랜 역사를 통해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국가 권력을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국가 권력을 몇 개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기관에 나누어 놓아야 한다는 원칙을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권력 분립의 장점은 무엇일까? 첫째,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게 된다. 국가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기관이 각각 맡은 역할에 집중하여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의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을 크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는데 이를 3권 분립이라고 한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입법부에서 만드는 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규칙이 된다.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펼친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을 한다. 이처럼 3권 분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은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입법부, 국회. 입법부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이 모여서 국가 운영을 위한 법에 대해 논의하는 곳이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운영은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입법부라는 명칭 또한 법을 세운다, 법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명칭은 국회이다. 국회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대표자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이들을 선출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국회는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입법 기능을 담당한다. 때로는 불필요한 법률을 없애기도 하며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역할도 한다. 둘째, 국회는 국가 재정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부가 1년 동안 나라 살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심사하여 확정하고 행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확인하기도 한다. 셋째, 국회는 국정통제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한다. 또 정부가 총리나 장관, 대법관 등 고위 공무원을 임명할 때 그 사람이 적합한 인물인지 조사하는 등 임명 절차에 관여하기도 한다. 정리하기 1. 권력 분립의 원칙과 필요성.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권력을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 놓아야 한다는 원칙.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게 됨. 국가기관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의 일을 처리함. 2. 대한민국의 입법부, 국회.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이 모여 국가 운영을 논의하는 기관. 국회의원. 국회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 역할, 입법 기능, 재정 기능, 국정 통제 기능. 다음 중 권력 분립의 원칙의 장점, 좋은 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기관의 전문성 증대, 자기 역할 집중. 자, 맞죠? 맞는 표현입니다. 독립해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보장한다. 맞습니다. 권력 집중을 통한 효율성 증대, 권력 분립과 반대되는 것이 권력 집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권력 집중이랑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겠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감시, 특히 입법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국회의 기능과 그 구체적인 역할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어서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재정, 나라의 살림살이를 관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살림살이를 관리한다라는 것은 돈을 관리한다, 예산을 관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재정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정통제, 감시, 감독 비슷한 말이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다,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 통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한민국 정치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11과에서는 정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3권 분립 중에 첫 번째 입법부는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